오늘은 이제 어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골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깨에서 나타나는 골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쇄골에서는 유달리 좀 골절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 편입니다. 해서 어깨를 어딘가 부딪혔어요. 혹은 어깨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통증들은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 이후에는 어떤 손상으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골절상들이죠. 쇄골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어깨는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대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어깨는 특이하게 몸통에서 좀 떠 있는 구조고요. 그 어깨를 몸통하고 이어주는 게 이 자그마한 뼈, 쇄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쇄골미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빗장뼈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은 이 어깨 관절하고 상당히 많은 인대들로 인해서 좀 단단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외상을 받아서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런 인대들이 염좌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이 쇄골에서 골절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골절상이 가운데 쪽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3분의 1로 나눴을 때 어깨 쪽 바깥쪽에서 한 15% 정도, 안쪽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 가운데 쪽이 좀 많이 끊어지게 되고요.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가 이렇게 댕강 부러져 있는 것들을 엑스레이로 우리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 쇄골이라는 거는 어깨 관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게 높이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쇄골이 골절이 된다 그러면 어깨가 약간 주저앉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해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좀 어깨가 한쪽이 좀 내려앉는다든지 약간 더 앞쪽으로 좀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고요. 자, 골절을 입었으니까는 뼈만 부러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주변에 있는 이런 연부 조직들, 뭐 지방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이라든지 피부 조직에도 분명히 손상이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멍이 들거나 아니면 부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쇄골에서 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면은 뼈가 움직이면서 주변을 찌르겠죠. 날카로워진 뼈가. 그래서 움직일 때 조금 더 아프다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뼈가 부러졌으니까 좀 소리가 날 수 있겠죠.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부러진 부위를 거기가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겠죠. 거기를 누르면은 우리가 상처난 부위 누르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긴 부위를 눌렀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아픈 그런 통증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외상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출혈이 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좀 부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박을 입었을 때 붓는다는 건 속에서 피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 피는 보통 빠르면 한 30분 안에 혹은 하루 안에 이제 지혈이 돼서 붓기가 최고조를 이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골절로 인해서 피가 났을 때는 이 부러진 뼈가 주변을 움직이면서 계속 찌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손상을 일으키고 다시 손상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는데도 부종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며칠이 지나도 이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골절을 좀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쇄골 밑으로는 신경혈관들, 팔로 가는 신경혈관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골절된 뼈가 이런 신경들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도 좀 자주 생기게 된다. 그래서 골절 이후에 팔이 저렸다가 앉으렸다가 한다든지 어떤 자세를 하면은 좀 괜찮은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좀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일 때 우리가 좀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골절은 우리가 발가락 같은 데는 우리가 체중을 싣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별다른 충격이 없이도 자연적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이런 피로골절 같은 게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이 쇄골은 자연적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골절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만큼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팔을 잘못 짚었다든지 이런 충격을 받고 나서 혹은 아기들 같은 경우에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골절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된 원인, 골절상의 원인은 외상이에요. 그래서 크게 몸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뭔가 좀 몸의 형태의 변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멍이 잘 가시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골절을 좀 많이 의심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쇄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쇄골은 이렇게 좀 자세만 바로 취해주고 어깨를 좀 넓혀주고 하기는 자절 굳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어린아이들일수록 훨씬 빨리 뼈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 한 6주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좀 심하다, 이게 너무 분쇄골절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뼈를 이렇게 핀을 박아가지고는 뼈가 달라붙을 때까지 그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수술을 한 이후에 이 뼈를 좀 빨리 달라붙게 하는 그런 처방들이 있어요. 한약에서는 유명한 처방 중에 이제 삼골이라고 하는 자연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한 6주 걸릴 거를 한 4주 만에 아물게 한다든지 한 4주 걸릴 거를 한 2, 3주 만에 아물게 한다든지 훨씬 좀 뼈가 달라붙게 하는 골절이 회복되는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